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어제도 굉장히 크게 떨어졌었죠. 갭 하락을 해서 좀 많이 떨어졌지만 거래량을 동반해서요. 밑꼬리를 달고 좀 올라오는 모습은 장막판에 보여줬어요. 그 미증시 선물이 상승으로 돌아섰기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미증시의 상황은 그닥 좋지 않습니다. 뒤에서 언급드리고요. 현재 지속적으로 급락 구간입니다. 여기서 급하게 반등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경계를 극대화하고 쳐다보고 있는 게 좋습니다. 현재는 좋습니다. 지금 방향을 절대 타진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지금 미국 파월 의장도 방향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시작했죠. 인플레이션이랑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파월 의장의 잘못도 시장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의 봉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제 아무리 세상을 뒤흔드는 미국에 페드를 책임지고 있다고 한들 절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 바닥 판단은 이르다고 봅니다. 단기 상승 단순하게 한 다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경계를 극대화하고 쳐다보는 게 중요하다. 인버스를 통해 해지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로 움직일 이슈가 뭐라고 했죠?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실적, 그리고 미국 소매 판매 지수, 그 다음에 트위터 인수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시고요. 현재 미증시 장막판에 급락 중입니다. 제가 미증시가 오늘 좀 궁금해서 좀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방송이 좀 다소 늦었는데요. 아침 방송을 본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막판에 갑자기 급락을 시작했다. 급락을 시작했다 양시장이 유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금 9%대 하락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물음표가 드는 거죠. 유가가 크게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촉매가 돼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유가가 폭락하고 있으면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반겨야 되는데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는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유가의 수요가 떨어질 거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안 되는 거죠. 한국 시장은 전날 급락에 비해서 지금 미증시가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 시초가는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시초가가 뜨더라도 또 음봉을 그리면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좀 지켜보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시초가에 따라 붙었다가 결국에는 음봉으로 끝나는 시장에 당하지 마시고 내일은 좀 급등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급등하는 종목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레인책 일기예보로 봐야겠죠. 지금 서울 휘발유가 1,900원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유가도 떨어지고 있죠. 아마 급속도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유류세를 좀 인하했습니다. 30%에서 37%로 확대했습니다. 휘발유가 이게 1,900원대로 나왔다고 하니까 약간 안정이 되겠죠.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안정시키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유류세를 인하해버리면 사람들이 뭐 기름값이 올랐다. 그다음에 뭐 다른 여타 자재들이 올랐다는 걸 체감을 못 하게 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자연적으로 안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강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걸로 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는 사실 딱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 상반기 가계대출이 2015년 이후에 첫 감소를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6월 중에 가계대출이 7천억 원 증가했답니다. 계속 상승은 하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가계대출이 점점 안 되고 있다. 전 이게 되고 있다는 것도 신기한 게 아직 시중에 돈이 많습니다. 예전에 리먼 브로더스 사태 같은 그런 금융위기가 아닌 이상 시중에 돈이 많아서 대출은 된다는 거죠. 단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는 만큼 대출은 계속 해주고 싶겠죠. 주식 팔아 예적금 역 머니무브라고 합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30조가 넘는다. 자, 5월의 시중 통화량이 이 M2 통화죠. 광의 통화입니다. 협의 통화랑 광의 통화가 있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주간 영상 찍을 때 항상 보여드렸던 규모인데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주간 영상도 계속 찍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제가 최근에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걸 또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 레인책, 일기예보가 굉장히 잘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실제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데이터. 시중에 떠돌고 있는 뉴스나 그냥 호사꾼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시장을 대응하면 굉장히 후회한다, 나중에. 후회한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코로나 때도 겪어봤을 겁니다. 일단 차치하고, 광의 통화가 전월 대비 증가했다라는 건데요. 그럼 이게 뭐냐?
금리 인상이 돼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 팽배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개인들이 주식 등 위험 자산을 매도하고 예적금에 넣는 영머니 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이건 좀 봐야 되는데요. M2 통화는 언제든지 그 투자에 이용될 수 있는 단기 적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주식을 팔아서 들어가고 있냐라고 하면 그건 또 퀘스천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식시장의 예탁금 규모도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그래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된다. 과연 주식을 팔고 다 이렇게 적금으로 가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반대매매 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얘기가 달라요. 그걸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 조치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시장에서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보니까. 일단 외국인 기관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공매도를 자꾸 장난치면 너네 3월에 고통받았던 것처럼 너네들이 고통받았던 것처럼 공매도를 금지할 수도 있어 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 기관도 압니다. 공매도 금지는 쉽게 못할 겁니다. 정말 진짜 극한의 상황이 와야겠죠. 그때 코로나 때는 정말 극한의 상황이었잖아요. 무슨 뭐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하고 이랬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시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을 겁니다. 거기에 전 세계를 좀 둘러보니까 자기들도 다른 애들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해도 되겠다. 눈치 보고 맨 먼저 시작한 건 아니고 두세 번째로 시작한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그럴 일이 생길 일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닥은 아직 타진하기 어렵지만 큰 급락이 한 번 정도는 발생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장이 망가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예전 코로나 때처럼 시장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죠. 긴급 플랜이 발동해서 공매도 금지나 기관 투자자에 대한 좀 증시 방어 그런 의무를 부여하는 이런 액션들이 따라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막 시장이 망가져서 주식시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나 이런 막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냉정하게 시장을 쳐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면서 좀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보면서 바닥이나 상승세를 타진해 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